지금 나라는요 정말 안보가 심각한 네, 맞습니다. 세상에 말이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제 국군할 행사를 그것도 뭐 미리 땡겨 해버렸어. 그것도 저 어디 해군기지 가서 하는데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지금 전시 작전권 한수 얘기를 지금 할 때입니까? 저도 사관생도 때부터 정말 우리도 우리 스스로 지휘하는 그런 군대를 만들고 싶은 소망이었어요. 어떤 놈이 그래 나 뭐 애국군 지휘관 지휘 받으면서 전쟁하고 싶은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과 주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안보입니다. 국민의 안위와 생명입니다. 자존심에 반응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건데 지금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6차까지 해서 이미 핵무기를 완전히 시켜놨어요. 이제 남은 것은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소형화해서 장착시켜서 전력화 배치하는 요것만 지금 남은 건데 북한은 그것도 다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국제사회가 이제 합의를 해서 완전히 이 자식 핵 포기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이제는 돈 한 푼, 기름 한 방울, 쌀 한 톨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봉쇄 결의했잖아요, 유엔에서. 이런 마당에서 김정은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길,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빠는 거예요. 저는 볼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이죠. 반드시 북한 핵 포기시키는 겁니다. 이 목표예요. 이 핵 포기시키기 위한 전략은 뭐냐? 가장 좋은 거는 김정은이가 압박에 못 이겨서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핵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함께 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너는 이것이 일본 아닙니까? 그렇게만 되면 김정은이도 살고 트럼프 미국도 체면이 서고 핵도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핵의 위협으로서 벗어나고 그야말로 이 한반도에 핵으로부터의 위협은 없어진단 말이죠. 이게 가장 김정은이 그거 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김정은이 그 절대로 이놈이 애비 때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절대로 핵은 포기나 하면 안 된다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김정은 이리가 아들 김정은이한테 몇 가지 딱 유언하면서 첫째 핵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거 포기하는 동안에 네가 죽는 거야. 우리 왕조는 무너지는 거야 하고 유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도화시키고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전략은 중국이 지금 말이죠. 이제 압박을 되게 받습니다. 중국은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자기 수정에 못 넣었지만 북한은 절대로 자기 수정에서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게 중국의 전략 목표 1번입니다. 이 동북아 전략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북한을 도와주고 지원하고 대변한 겁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 네 스스로 김정은이 압박시켜서 핵 포기하지 못하면 차라리 저는 우리 없애버리고 레짐 체인지 시키죠. 레짐 체인지 시키고 핵 포기시키고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자. 여기 네 동의하느냐? 이거 지금 남은 거예요. 거기에 시진핑이가 동의할까 말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하죠 지금?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중국요 공산 일당 지배 체제는 하지만 경제는 이미 자본주의 받아들여가지고 거기도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뭐 성장한다지만 빈부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고 그거 나는 우리 소득이 5,000불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악조건하게 있는 데다가 트럼프가 세컨더리 보이콧 하여튼 제3자 뇌물죄까지 적용을 하겠다는 걸 쉽게 말하면 해가지고 조직했다고 딱 놓고 실제적으로 이제 압박을 가합니다. 금융거래기관 북한하고 하는 거 전부 폐쇄하고 조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가 김정은이가 죽는 게 아니라 지가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에 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만 돼도 우리 한반도에는 전쟁 없이 북한 핵무기가 제거되고 우리가 시간을 벌면서 또 자유 통일의 기회를 갈 수 있는 길을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야 됩니다. 이미 미국은 제가 전에 수차례 유튜브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난 작년부터 몇 달 동안, 그전에도 물론 다 분석하지만 북한의 전략 표적을 전부 분석을 다 했어요. 지금 미국의 전쟁은요, 컴퓨터 게임하는 전쟁이에요. 우리 6.25 때처럼 막 고지를 돌격하고 뛰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타격 1번부터 몇 번 딱 그 국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항복을 받기 위한 표적을 리스트를 쫙 작성하는 거예요. 이미 작성 다 돼 있고 그 표적 하나하나마다 경고, 얼마나 그것이 견고하고 거기는 무슨 탄으로 몇 발로 어떻게 때리면 무력화시킬 이 계획까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군사적인 준비가 다 됐고 이것을 항공모함, 잠수함, 그 다음에 B-1B 북핵기, F-35, 서태슬기, B-52 등등 해가지고 이 전략 무기 자산이 말이죠. 한순간에 방 떠서 명령만 내리면 사실 북한은 한순간에 쑥대같이 깨버려요. 그러나 그리 되면은 북한에서 불쌍한 2,500만 동포들 왜 김정일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통령 안보 특보는 문정인이 교수인가 뭐 특보인가 하는 친구 이거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김일성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차라리 깨어나지도 전쟁을 해서는 안 돼 이 소리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리 중요하지만 한미동이 중요하지만 전쟁을 해서 우리 민족이 공멸해서는 안 되지. 여기 해놓게는 그 말해. 그러나 그 말의 본질은 김일성이가 우리를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깨기 위해서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미군 때문에 한미동맹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가 핵 개발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하면서 우리 보고 제발 한미동맹 깨라 소리부터 안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마라. 한미연합을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러면서 뒤로는 한미동맹까지 하게 시키는 그런 요구를 주기차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땅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미군 떠나면 우리가 북한한테 아예 항복하고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한미동맹 파괴는 곧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거꾸로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국군이 물론 나라 잘 지키고 우리 국민들도 결기 있게 지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군이 떠나고 한미동맹이 깨지고 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하고 평화스럽게 살 것 같습니까? 엄청난 간섭이 들어와 있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부터 해가 지금은 그냥 자유왕래하고 우리는 못 들어가고 그놈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여기도 간첩이 있는 거야. 여기도 있다고. 누가 간첩인지 누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대한민국이 돼 있는 이런 마당에 미군이 한미동맹 깨진다는 건 미군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전쟁으로 해서 우리가 싸워서 그놈들하고 죽기 세우고 싸우든지 안 그러면 김일성이 그 체제에 항복으로 들어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정이 이 자식이 말이에요. 나 이 자식이라 그래 이 개새끼. 국민들을 해독시키는 거예요. 마치 한미동맹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래 국민들이 야 우린 전쟁하면 다 죽으니까 안 돼. 미군 나가 동맹이라도 깨야 돼. 이런 헛소리를 하고 국민을 해독시키는 저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지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한미동맹을 우리가 깨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기 살기로 북한하고 전쟁을 하든지
한국하고 북한에 들어가야하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핵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군사 공격까지 할 준비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하루라도 빨리 가오겠다고 적국군날 행사 때 장점을 할 때 그 떠드는 그 사람이 국가 지도자 맞습니까? 그 안보 특보라는 장사가 그래 한미동맹을 차를 깨는 하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그 헛소리를 해서 되는 거였냐 이거죠. 그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진실로 우리 군이 준비해야 될 것은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 서너 차례 했습니다만은 북한의 기습 왜? 김정은이가 이제 완전히 중국만 믿고 버텼는데 중국마저도 진짜 목을 쪼으면서 자기를 비틀려고 했을 때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뭐겠어요? 마지막 카드 바로 남침입니다. 이왕 일이 된 거 내 죽기 살기로 기습 남침을 해서 남조선을 내가 먹어버리면 해결된다는 이 전략을 지금 북한 군부는 난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말이죠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전략 자산을 뭐 10년 후에 건설할 자산을 지금 만들어내고 국방부 장관 이 친구도 내가 웃기는 친구야. 엊그제 저 동아일보에 뭐 칼럼 있던 건 내가 봤어. 지금 국방부 장관은 이 시대에 지금 한가지에 칼럼 쓰게 생겨서 지가 거기 뭐라고 썼냐면 군 국방 계획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이 공룡 군대라는 거야. 공룡 군대. 그래서 군대를 줄여서 이 공룡 군대란 요거는 해공 군대를 맨날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북한이 지상군이 100만입니다. 우리는 지상군이 얼마인 줄 압니까? 50만 밖에 안 돼요. 북한 지상군이 100만인데 우리는 정경 빼버리면 50만 밖에 안 됩니다. 이 50만 대 100만 그 50만 육군이 크다는 거야. 이 공룡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을 30만 명대로 줄여버리고 해군 공구를 열어서 첨단화 한다는 여기에 모든 지금 진보학자들 간첩 빨갱이들을 주장하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맞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자마자 내가 육군이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을 해군시켜놓고 합참의장을 공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장군, 건군이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육군을 팍 줄여버리고 해공군 전력을 강화해서 병력 늘리겠다는 농문이 당시에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오는 그 구조를 지금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병력 위주의 군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공군력은요 미안하지만 지금도 북한군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군 가지고 있지 않은 F-15K 세계 최첨단 전투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공군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던 이지함을 가지고 있는 최첨단화된 해군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한미연합자산의 기본 축은 미군의 해공군 전력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합니다. 이 전력을 유사시에 다 갖다 주겠다는 게 미국의 우리 동맹의 기본 축이니까 지상군을 너희들 한국군 중심으로 만들어서 하자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나마 최소한의 구조가 지금의 군 구조입니다. 맞아요. 이 틀을 지금 흔들겠다는 건데 자 봅시다. 좋다. 육군 37만을 줄여버리고 해공군 더 늘려가지고 엄청난 전투기 더 갖다 놓고 엄청난 미사일 만들어 놓고 엄청난 해군 잠수함 다 갖다 놨다 칩시다. 지금 미 연합사령관이고 제대로 한반도를 전쟁 걱정 전략가들 제일 무서운 걸 일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한 핵이라고 얘기합니까? 화학무기라고 얘기해요? 특수작전부대라고 그럽니다. 북한의 17만 명의 특수작전부대. 얘들은 유사시에 말이죠. 우리 한국군, 예비군,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걸 침투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AN2기 10명 무장 태울 수 있는 시간 되면 얘기해요. 10명을 태워가지고 300대면 몇 명입니까? 3,000명을 동시에 태워서 후방에 침투시킬 공중 투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부양정예로 해가지고
공기부양정이라죠. 무장병력 50명을 특수우정병 50명을 태워서 70노트 속도로 해상에서 바로 기습 침투할 수 있는 이 공기부양정도 300여 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 150, 서해 150 딱 배치해 놓고 있어요. 거기 50명 태우면 얼마입니까 그게? 뿐만 아니라 그라이더라든지 헬기라든지 지상 침투라든지 해서 동시에 우리한테 침투시킬 수 있는 특수군이 10만 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국방 전 지역을 장악해버리고 철도 시설, 도로, 뭐 우리 예비군 동원해서 전방 전개할 수 없도록 다 차단시키고 요인 암살하고 독극물 뿌리고 사회를 순간적으로 혼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된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찾아내서 조기에 경멸시키는 것은 해군이 할 겁니까? 공군이 할 겁니까? 육군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폭탄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이잡듯이 잡아내서 작전할 수 있는 거는 육군 지상병력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기본적으로 전략 개념이 과거에는 5.7 작전 개념이라 10일 내 한반도 석권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3일 접근 전략입니다. 3일 만에 한반도를 조기에 먹어야 돼요. 이 친구들이 일주일만 늦어져도 한미연합 전력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군 전략 자산이 동원되기 직전에 바로 서울을 점령하고 한반도 전체를 접근하겠다는 이 전략으로 김정일 때 연습하고 훈련한 자가 오래됐는데도 지금 국방 관계자들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특수군과 지상군이 그대로 휴전선을 돌파해서 우리 일산이다 서울이다 어디 딱 돌아서 붙어버리면은 거기에 아무리 우수한 전투기가 있어도 어디다 폭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섞여 있는데 해군 잠수함에서 어디다 폭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전혀 전략의 기본도 모르는 이런 친구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미국처럼 뭐 해공군력 강화시키고 미국은요 본토에서 지상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나가서 필요한 지역에 가서 전쟁하는데 사막 지역에서는 전쟁 잘해요. 그 친구들이 미군이 이라크, 리비아, 뭐 지금 시리아 등등 미국한테 이길 군대가 없습니다. 바로 때려버려요. 왜? 풀도 없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 딱 선정해서 컴퓨터에 보단 눌리고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함재기에서 전폭기에서 미사일로 짝짝짝짝 가서 순간에 무력화 시키는데 미군이 어디서 깨졌어요? 월남에서 깨졌지 않습니까? 그거 왜 깨졌어요? 정글이고 말이죠. 피아가 섞여서 어떤 놈이 빼떡공인지 어떤 놈이 그 월남 국민인지 모르는 피아가 섞여 있고 장결은 지역에는 지상군이 이잡듯이 작전하는 해공군이 아무리 들어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들어갔다가 그놈들이 그 막강한 전력 가지고도 그 못 이기 왜 못 이기겠어? 사람입니까? 표적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혼재돼 섞여 있고 들어갔다 소련이 발 뺐는데 미군이 그거 들어가면 미국이 들어가 소련에 빠져 있어요.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이런 걸 뻔히 보고 있어요. 6.25 당시에도 말이에요. 6.25 당시 한번 봅시다. 6.25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 전개된 그 연합군 미군 전력은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에 그 막강한 전력이 요 다 와 있었어요. 그 당시 이미 잠수함이 있었고 전폭기가 있었고 모든 폭격기가 다 있었습니다. 첨단 무기가 다 있었습니다. 해공군력이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한국군보다 10배보다 더 강한 전력이 한반도 전개됐는데 중공군 그 처음에 20만 들어온 거기에 못 당해가지고 말이죠. 산악으로 능선으로 숨어가면서 막 기어 들어오니까 아무리 전사해도 스킬해도 찾아낼 수도 없고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팽태까지 밀려갔다가 개우 밀어 올려가지고 말이죠. 지금 휴전선을 휴전한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은 우리 한반도가 말 산악지역의 밀림이 장거리 이미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환경이 산 보세요. 언제 우거지가 월남 갔다 오신 분 보세요. 우리나라 월남처럼 돼버렸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공중에 정찰기가 아무리 떠도 표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폭탄을 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이 지금 도시화 다 되는데 그놈들이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 인질 딱 잡고 아파트 들어가 도시에 딱 잡니 이렇게 사단이 들어와도 우리 국민들이 근데 그 폭격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건 결국 지상병력을 가지고 찾아내서 작전하고 차단시키지 않고 서울 뺏기고 지역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6.25 때도 서울을 포기하고 한강 철도 도랑 폭파할 때 뭐 북한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미사일이 날라와서 항복했습니까? 미아리 고기에 탱크 일개 세대가 넘어왔던 소문이 퍼지면서 전부 마비가 되고 도망갔습니다. 전부. 2차 세계대전인데도 영국은 독일한테 전쟁 끝날 때까지 주야로 미사일 폭격을 받았는데도 항복을 안 했어. 왜? 지상군이 상륙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 특수부대만 안 오면 우리가 아무리 북한 놈들이 미사일 쏘고 포탄 떨어져도 들어가면 삽니다. 약간 속이면 살아요. 그러나 지상군이 와서 딱 통제로 되면 그 마비가 돼요. 우리가 6.25 때도 경험하고 2차 세계대전.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불랑사는 말이죠. 독일군 1개 중대가 파리에 딱 들어오니까 그냥 항복해버렸어요. 그만큼 지상군에 의해서 전쟁이 설정 결정되는데 지금 저놈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내일 전쟁할지 모레 전쟁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와야 된다? 지상군 줄이고 해공군을 위주로 이제 공룡군대를 그 지상군 50만 가 있다고 그게 공룡군대래. 우리 해공군들 예비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양반들 말이죠. 매 정치인들 찾아다니면서 육군 위주로 되어 있는 군대 갖고 못 쏜다 그러고 말이죠. 이 육군 공군 해군 그 예비역 장군들이 그러고 돌아다녀요. 오래전부터 정치인들 붙고 학자들 붙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뭘 알아? 병신 바보들인데 근데 별 3개 4개 단 놈들이 와서 그 이야기 하니까 진짜 한국군은 그래서 육방부래 육군본부 국방부를 육방부 합참을 뭐 육참부 이런 소리를 해서 육군이 그동안 양보를 다 했어요. 미사일 부대도 육군이 가지고 있다가 공군 줘버렸습니다. 미사일 부대 공군 줘버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통합군 만든다 해가지고 전시작전군 대비해서 공구조를 바꾸면서 합참을 갖다가 하면서 1대 2대 1로 하자는 거야. 2대 1대 1로 육군 그 간부들 진을 육군이 2, 해군 1, 공군 1. 아니 육군이 지금 50만이고 공군은 지금 6만밖에 안 돼요. 해군 한 10만 되는데 그 간부를 2대 1대1로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좋다. 2대 1대1로 하자가 좋았는데 갖다 놓을 간부가 없는 거야. 간부가. 그럼에도 어거지를 짓을 하는 게 육군이 무슨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전시작전, 전쟁시작전을 가면 우리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 전제 조건이 그러다 보시면 정보 자산이 잠깐 있어요. 그건 너무 그러지 말. 트럼프 조용히 해. 여러분 트럼프가 좋습니까? 제가 좋습니까? 허평원!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니까 제가 나중에 해. 아직 대통령께서 나올 시간이 아닌 모양인데 내가 말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는요 우리 IMF 와도 우리 허리띠 돌르고 돈 빌려다가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이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북한 핵 때문에 제재를 가해서 그걸 핵을 포기시키고 김정은이 태도를 바꾸게 해서 안 되면 내짐 체인지라도 시켜서 핵을 포기해서 한반도를 평화를 유지시켜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이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 사람부터 그 주위에 한나는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지금 시점은 국제 봉쇄에 동조를 해서 우리도 북한에 사람들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해결되고 나서 우리가 도와줘서 정보 차원에서 같이 살게 해주더라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저 장난을 치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한반도 전쟁이 날지 말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대화로 한다, 평화로 한다. 대화, 평화? 지난 70년간 얼마나 쏘갖고 계속 쏘은 그 반복, 리파트를 반복하고 이 바보들이 도대체 저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층들인지 아니면 김정은이 앞잡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앞잡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잡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보들이야. 대화를 하고 뭐 이래 하면 이게 해결되는 것 같은데
김대중한테도 대화해서 핵무기 만들어주고 노무현도 대화해가지고 LL까지 포기할 뻔한 거 아닙니까? 빨리 정권이 끝났지 말인데 이게 그 마지막에 올라가서 끝났죠. 일찍 올라가서 이제 포기됐어요. 어쨌든 대화로 해가지고 그놈들한테 판판이 쏘을 하는데 지금은 딱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국제 공조에 철저하게 우리도 협조해서 북한의 돈이라든지 인도적인 지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간 교류 지원 협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유엔의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똘똘 몰아야 김정은이가 뜨거라 싶어도 스스로 포기하든지 노가리가 당장 날아가고 해결되든지. 진짜 그것이 전쟁을 방지하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설금설금 도와주고 유엔은 제재를 하는데 우리는 도와주면 김정은이 간이 부어가지고 이 새끼들 그래 너희들 해봐라 우리 남겨보라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버티다가 딱 봐가지고 도저히 김정은이 안 되고 죽을 대신 우리한테 싹 기소 공개해서 우리 물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방부 대통령부터 국방 관계자 정신 똑바로 차려요. 첫째는 돈 한 푼 주면 국제 공조 유엔 결의에 철저히 응해라. 두 번째 내일라도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비해서 지금 있는 군구조 손대지 말고 제발 한미동맹 파괴라는지 전리적 작전 한도를 헛소리 하지 말고 내일에도 전쟁 날 거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대계획 수립하고 훈련시키고 대비하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촉구하는데 이게 많이 공부입니다. 많이 공부이지만 우리가 그리 길로 가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 한수 그래 뭐 전시작전 통을 가져야 우리가 북한이 겁내는 군대가 되는데 나 웃기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난 도대체 말을 그리고 안보처는 문제지. 한미동맹을 떼야 경쟁을 하고 차라리 전쟁을 하는 것보다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게 낫다. 여기에 절대로 해롭되면 안 됩니다. 한미동맹 파괴는 전쟁을 해서 죽거나 살거나 하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가 전쟁을 포기하면 적과 통일돼서 김정은이 종로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요 탄핵은 이미 이건 불법주의 탄핵 다 드러났습니다. 그 단초를 전 태블릿 PC 이거 여러분의 전부 완전 깡통이라는 거 드러났죠? 이 우리 국민들의 슬슬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속해서 지금 하는 것도 이거는 완전히 불법 또 연장하는 거 이건 더기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막고 전쟁도 억제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해낼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뭡니까? 태극기 애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국방부 장관 자기 소신껏 한번 해보려다가 세상에 비서실장놈한테 경고를 받는 이런 꼬라지 없는 날. 비서실장이 어떻게 강요한테 경고를 합니까? 애들파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요. 통영을 처음에 결기 있게 한번 해보려다가 씩 기어들어가지고 전지작전동에 한수한 이런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공룡군대를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기대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비서실장이 장관을 경고하고 그 경고만 장관이 입을 닫는 이런 문재인 정부에 우리가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훌륭하게 만들어서 우리 체제로 통일하는 중심자리가 누구죠?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걸 하시려다가 그 반대 세력에 받아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에 세우고 감옥 속 가 있기 때문에 중심에 못 세우더라도 그분의 가치를 세워야죠. 그 가치가 바로 한미동맹, 대한민국이 한미연합사 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다. 이를 위해서 사들을 반드시 배치한다 해가지고 했고 북한 간첩 잡아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고 우리 아이들 사상을 오염시키는 좌파 종북 세력들의 운동을 꺾어야 돼. 여러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게 나라를 지켰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고해내는 건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태극기를 든 우리 애국국민밖에 없고 우리 대한애국당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끼리 모여서 태극기 들고 백만 흔들어가지고 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집회한대 했죠?
100만 태극기 집회를 해야 됩니다. 오늘 37만 서명 했지만은 반드시 1000만 서명을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극기 들고 나서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시면은 시간만 나면은 각자가 서명부 들고 입당원서 들고 거리로 나서서 전부 설득해서 받읍시다. 그래서 1000만 서명 운동을 하루빨리 받는 이것을 받아서 우리 법에 제출하고 세계 변인권단체에 제출해서 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1000만 서명 운동을 하루빨리 받아내자. 그러면서 우리 대한애국당도 당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힘을 갖는 정당이 돼야 돼. 정치적인 힘을 갖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여기선 당원이 적어도 100만 정도가 돼야 된다. 왜? 우리 하는 거 한 줄도 언론에 보도 안 해줘요. 우리 국민들을 알려야 된다. 알리는 거는 당원을 입당시키면서 가르쳐주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100만 당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만 당원이 입만 달고 있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태극기 집회에 나와야 되는 거죠? 태극기 집회에 나오면은 우리 정경들부터 해서 이 양반들요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이 있습니다. 저분들도 아주 엘리트들이에요. 상담 다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태극기 집회를 보고 있는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조야도 트럼프 대통령부터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보니까 도저히 대한민국 자유가치를 지킬 사람들이 아닌데 어디 희망이 없어 보이면 미국 빼가 나갑니다. 그러나 태극기를 애국 국민이 100만이 모여서 자유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주면 바로 저 사람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와 함께 자유와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자유국민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100만 집회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집회를 딱 열면 그때부터 상이 달. 벌써 미국 트럼프 대통령부터 우리를 주목하고 있답니다. 희망이 이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매주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100만 집회, 1000만 서명, 그리고 100만 당원을 확보하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도 나오고 광역시장 도지사도 나오고 말이죠. 시의원 고인들도 나오고 힘을 딱 갖추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당이 제1당이 돼야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대한애국당이 집권을 하는 겁니다. 그래 했을 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켜질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시켜서 명예회복시켜 드릴 수 있고 우리 자유세력을 통일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바로 희망과 꿈은 태극기를 든 내국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웃에 전파하고 형제, 부모, 형제 전 세계에 전파를 하는 일이 유튜브로 오늘 방송도 받으면 여러분들 다 뿌리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대한애국당의 홍보면이고 대한애국당의 당 대표고 그런 자격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 카톡방에서 이런저런 하는데 여러분 제발 거짓은 이 시간부터 하지 마세요. 파이를 키워놓으면요 개가 불러 터져서 다 못 먹습니다. 지금 파이도 나기 전에 무슨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싸우는데 자존심 다 버렸어요. 우리가 자존심 찾으러 태극기 들고 나왔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 찾으러 나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 구해서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구해나가고 무너져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자리가 중요하고 무슨 자존심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지금부터 다 내리고 앞으로 단체 카톡방에 개인 사기 일체 남을 비방하는 거 하지만 모두 칭찬하는 거 말고 우리가 갈 방향만 제시하는 그런 소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기 잘못 살아. LED 전광판 다 켜라 그랬어요. LED 전광판.